안녕하세요. 어긋난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던 대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사용 승인까지 득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중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프로젝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사례입니다. 2023년도 초에 젊은 건축주 한 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요. 주변 지인들에게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확인차 구청 방문을 통해 건축법에 맞지 않는 대지라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 주변 지인들 및 구청에서 한 가지 놓친 부분이 보였고 그 부분을 통해 가능성이 있다고 상담을 드렸으며 결국에는 인연이 되어서 건축 허가를 득하였고 착공 신고 절차를 거쳐 시공을 하고 최근에 사용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나머지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네, 어긋난 건축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가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로 알고 가지고 오신 대지의 형태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라고 판단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건축 허가를 취득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안 들어와. 네, 우선 건축법 제2조 정의에 보시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로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보시면은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도로란 4m 이상의 도로라고 정의하고 있고 건축물은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 건축물의 대지는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지만 건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물론 막다른 도로 등은 4m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자, 이번 사례의 대지의 형태입니다. 8m 도로를 물고 있지만 대지가 도로에 접한 길이가 2m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기준을 만족할 수가 없는 땅이죠. 한마디로 맹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분께서는 거의 반쯤 포기한 상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거죠.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능해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지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예외의 사항이 있고요. 그 첫 번째 내용이 해당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 누가 인정해야 될까요? 네, 바로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이 대지가 2m 이상 접하지 않았더라도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을 해주면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네, 그런데 허가권자가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리고 허가권자도 뭐 인정을 해주고 싶어도 어떤 뭐 근거가 있어야 인정을 해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대지에는 운이 좋게도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예, 약 60제곱미터, 즉 18평 정도 규모의 단독주택이 기존에 존재했었고 건축물 관리대장뿐만 아니라 등기까지 되어 있는 합법적인 건축물이 기존에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존 건축물도 그 당시 허가권자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건축물이 지어졌던 거겠죠. 이 부분으로 허가권자를 설득해 보기로 하였고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뭔 개소리야? 네, 그건 바로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대지 안에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기준입니다.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는 도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로의 넓이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유효높이 0.9m 이상의 통로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은 3m 이상의 통로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1.5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한 소화에 필요한 통로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당초에는 기존의 건축물이 주택 용도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피난 통로, 도로까지 연결되는 통로가 90cm, 즉 0.9m 이상이면 만족을 했던 거죠. 하지만 기존 주택을 해체하고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 건축물이죠. 상가 건물을 신축하시려는 목적이다 보니 건축법 제41조 법령을 만족하기가 힘든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이 1.5m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폭이 1.5m 이상이 되어야 최소한 상가를 건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대지가 되는 거죠. 어때요? 쉽죠? 좋아요. 네, 이제는 정말 방법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주택 용도로 건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다른 용도로의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난 뒤에 건축주분께서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피난 통로폭 1.5m 확보를 위해서 옆대지 일부를 사버리신 겁니다. 최소 분할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만 끊어서 산다는 게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분할 후 바로 합의라는 조건으로 최소 분할 면적 제한 예외 규정 및 실제 사례 그리고 대법원 판례까지 직접 조사를 하셔서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대지로 만들어 오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랬고요. 젊은 건축주분의 패기와 추진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은 설치가 불가능하겠죠. 네, 주차장이 없는 규모로 설계를 해야 됐었죠. 일단 대지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기획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축 허가를 득하고 착공 신고를 거쳐 얼마 전에 드디어 사용 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초에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았으니 안 된다고 포기를 했더라면, 그리고 피난 통로 1.5m가 나오지 않으니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더라면 이 땅의 가치는, 그리고 이 건축물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겠죠.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뭐든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뭐든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든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게 된 소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